여러분, 화타 누룽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김영길이라는 그 한약방 하시는 그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그 누룽지, 그냥 보통 그 작곡,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작곡을 후라이팬에다가 아주 누룽지를 만드는데 태우는 거예요. 태운 누룽지입니다. 그 누룽지를 커피 내리듯이 그 위에 원래 그 누룽지는 다 버리고 그 물만 커피 내리는 거와 비슷한. 그게 커피가 좋다는 게, 커피가 왜 독소 배출하는 데도, 관장을 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탄 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동물성 고기 같은 거를 태운 것들은 먹으면 발암 물질이 되고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도 이미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물론 저보다는 직접 화타 누룽지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거기 좋은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런 전문가로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직접 한번 이걸 공부를 자세히 하셔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걸 소개하는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원래 저는 잡곡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름망 있죠? 거름망에다가 누룽지를 넣고,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그 정수기에다 대고, 한참 우려서 했더니 이렇게 좀 커피색처럼 좀 시커먼 색이 나오면서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부유물도 있고 하는데 그냥 마십니다. 뭐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룽지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누룽지의 고소한 맛은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포도당하고 덱스트린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속에 산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포도당에 녹아있는 누룽지나 숭늉은 산성을 알칼성으로 중화시켜 준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몸이 산성화되면 중병에 걸리고 그 병이 낫지도 않아요.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물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오랫동안 의식이 불명했다가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이 복숭아뼈 있는 데가 아주 욕창이 생겨가지고 뼈가 막 들여다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해서 못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병원, 큰 대학병원 앞에 있는 의료기 파는 데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의료기 원장님이, 그 사장님이 그래요. 에이, 선생님, 내가 그거 가르쳐 줘도 선생님은 아마 안 하실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방법인데요? 뭐, 알아나 봅시다 하면서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세탁비누하고, 소다하고, 뉴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숫돌가루. 숫돌 이렇게 갈면 나오는 그 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꽉 붙여놓으라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갖다 붙여놓으래요. 그럼 뭐, 아버지가 당장 아무리 백약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만들었어요. 자, 숫돌가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탁비누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냥 뚝뚝 뭉쳐가지고 딱 이렇게 뭉쳐가지고 병원에 갔죠. 근데 뭐 그거는 사람 위에 병 고치는 게 더 우선이지, 뭐 욕창은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뭐 와서 푹 담궜다가, 소독약에 푹 담궜다가 꺼내고 뭐 그 정도예요. 뭐 더 할 게 없는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빚었다는데 땅하고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산성화되면 이 pH 농도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더라 이거야. 그거는 지금 얘기한 그 내용들은 다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확 켜발라 놨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확 그냥 거즈로 이렇게 덮어놓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리고 3일 후에 가서 그 의사들 다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3일 후에 가서 제가 열어보니까 글쎄 확 살이 올라가가지고 벌써 거의 암으로 가는 거야. 이야, 정말 기적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막 유행하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저보고 뭐 막 욕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사실로 체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번 제가 실험해가지고 실제로 목격담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걸 제가 신뢰하는 겁니다. 산성화되면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pH 농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룽지에는 소화가 잘 되는 덱스트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소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 소화 분량을 개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룽지는 구울수록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7, 80%를 태우라는 얘기예요. 여기 구운 누룽지라는 게. 누룽지가 구울수록 좋은 이유는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미아르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갈색으로 변하게 하는 현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산화 물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크릴마이드라는 이렇게 그런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120도 이상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크릴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태운 음식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중에 아크릴마이드 섭취와 사람의 신장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과량 섭취했을 때는 신경 독성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거는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룽지를 구울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열하는 시간과 온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룽지는 5분 이내로 가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보통 한 100도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5분 정도. 근데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약불로 팬을 가열한 다음에 수저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거 달라붙지 말라고 그러면 쫙쫙 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몸에 좋은 누룽지는 보리, 귀리, 현미 이런 걸로 한 거, 보리나 현미나 귀리 같은 거, 그 백미로 하면 이제 혈당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미 누룽지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니까 그 좋은 현미, 귀리, 보리 같은 또 자기한테 맞는 성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약불에서 수분이 마를 때까지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5분씩 구워주면 완성인데 이게 기본적인 이제 누룽지 만들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그 체험담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체험담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암도 고치고 굉장히 많은 병을 고쳐요. 이것이 사람 몸을 아주 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시커먼 누룽지의 그 효과 숭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룽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걸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좀 그 걸름망에 걸어서 먹으면 숭늉처럼 보이니까 숭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첫째는 해독작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독소를 흡착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씻어낸대. 그래서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이렇게 기름때, 농약 성분 같은 인공 합선 유독 물질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이걸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고쳐준다는 게 화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그분이 이제 시골에 그 화전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방태산이라고 있잖아요. 저 양구 아주 깊은 방산에 그 아주 굉장히 시골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거기서 이제 그 화전민들 그분들이 이제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농약 중독된 사람이 많으니까 농약 중독해서 괴로우니까 또 술을 못 퍼먹는 거야. 그래 알코올 중독하고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천연 항생제가 되더라. 이제 인공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인체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천연 항생제인 이 숭늉은 이 시커먼 누룽지 물은
인체의 미생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쁜 세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아주 크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장 기능의 개선과 장 기능을 향상한다는 것이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소화불량, 위장 기능, 위궤양, 역도성,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와 숙변 제거에 좋으며 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타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니까. 항암을 한 부작용이 많고 몸속에 독소가 차게 되는데 해독에 가장 좋은 게 카본 블랙, 바로 이 수검정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기를 탄 것을 먹으면 암의 원인이지만 소나무 숯가루는 일부러 먹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세 탄소 분말이 주재료인 시커먼 숭늉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본 블랙은 몸속에 불순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은 시커먼 숭늉을 마시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후작용도 좋고 해독작용도 좋고 뛰어나서 물보다 많이 마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광을 통해 독소를 배출을 해야만 항암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암세포는 약품에서 내성이 생겨서 강해지지만 식품에는 약하거나 사라지는 것이며 차가운 곳에는 활성화되고 뜨거운 곳에는 활동을 멈추거나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피, 생강, 숭늉을 섞어서 마시면 당뇨병, 위, 간, 신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효과 있고 성인병 효과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